일어나시니까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 오늘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저께 축제 하셨나봐요, 그죠? 이렇게 테이블이 도란도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옹기종기. 근데 저 마이크가 이렇게 원래 울리나요? 그래요? 원래 그랬던 거군요. 아니, 제 목소리가 반복해서 저 끝까지 계속 내 안에 저 원래 이런 거죠? 네, 그럼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다 대답할 뻔했거든요. 오늘 우선 너무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분들이죠. 저도 뮤밍그룹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 본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항상 영향력 있게 배우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자체가 사장님들께 제가 너무나 뛰어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 생각하지 않고, 저도 늘 어떤 형제라인 사장님들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왔던 것처럼 저도 오늘 사장님들께 좋은 영향력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이제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여기 지금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뵙는데 진짜 올 때마다 계속 활기가 넘치고 정말 젊은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로도 여기 뮤밍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의 그 젊은 분들의 강의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오늘 저도 제가 오히려 더 배우고 에너지 받고 가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한 1년 정도 미만인 사업자 사장님들 계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 이렇게나 많으시군요. 여기서 나는 20대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와, 대박이다. 30대. 야, 지금 거의 비스비스 하시는 누가 걸어 들어오시는 손들이 되게 멋있네요. 아니, 제가 대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세미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앞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강의 도중에.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 근데 그게 심지어 내 파트너인 거야. 오늘 진짜 너무 즐겁게 70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다 내려갈 것 같고요. 저는 31살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업을 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저는 32살이라는 나이가 딱 됐었을 때 뉴스킨에 완전 이제 올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37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2년 차가 딱 됐었을 때 그때부터 팀메이트 제가 도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킨은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그 시간이 있었었고, 그 기간 동안 안에 많은 어떻게 보면 실패와 경험들,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막 도전해 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했던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그냥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혹시 지금 입문하신 분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겠지만, 내가 이걸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 분들이 반응이 어떠셨어요? 다 좋으셨나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저는 결혼과 동시에 뉴스킨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뉴스킨을 시작한다라고 완전히 여기 빠져갖고 매진하고 있었을 때 남편이 이 일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가짜게 났었어요. 가짜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 가짜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말하는 모든 뉘앙스와 비웃음 속에서 이 일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 상하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기 입문하면은 상위 온라인 스폰서를 호칭을 뭐라고 하죠? 스폰서 사장님이라고 하죠. 우리 형제들끼리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이라고 하죠. 근데 사장님도 여기 들어오셨을 때 사장님이란 단어가 괜찮으셨어요? 저는 여기 들어왔었을 때 사장님이란 단어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들이 사장님 이 소리를 해야 되고 종칭을 잘 써야 되고 뉴스킨에서 성공하려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한 달 먼저 사업한 저희 동창생이 저한테는 스폰서였어요. 이 사람은 한 달 먼저 했거든요, 저희 스폰서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이고 친유해주기 동창생인데,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스폰서라는 호칭을 써야 되고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써야 되는데, 저는 성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성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용어부터 바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스폰서장님, 사장님 이러면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인데, 심지어 이게 동창생인데, 사석에서도. 근데 네 사장님 전화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 게 있으세요? 하고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굉장히 비웃는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 미를 드러내면서 저를 엄청 어이없게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도 꿋꿋하게 계속 사장님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와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갑자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수, 내 신랑은 알거든요. 그 친구를. 희수 그랬더니 도대체 뭐라 그랬냐? 이래서 사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병신들 지랄하고 앉아있다. 야, 너 그럼 걔는 너한테 뭐라 그러냐? 이래서 사장님 그랬더니 다단계 지랄들합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 니도 사장이고 걔도 사장이고 종업원은 누가 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종업원은 누가 하냐? 그래서 한 명은 과장을 하고 한 명은 부장을 하라는 거야. 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무슨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이 다니잖아요, 저랑. 근데 제가 이겼어요. 과장이건 부장이건 다단계건 결국엔 교무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입문해서 너무나 누가 봤었을 땐 유치하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귀엽고 누가 봤을 때는 작은 비즈니스 만만하고 누구나 다 이런 출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열심히 뛰었던 기간도 있었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그냥 제 목표를 위해서 막 에너지 넘치게 뛰었던 기간도 있었고 또 실패를 맛보면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그 아픔의 기간도 있었었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좀 늘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사업이 마냥 잘 되기만 하시나요? 너무 잘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항상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저는 예전에 어떤 주변적인 내가 어떤 걸 더 배워야 될까? 내가 액션이 뭐가 부족했던 건가? 내가 어떤 거를 더 행동을 했어야 될까? 뭘 놓쳤었을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내가 굉장히 더 단단해져야 되고 내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더 정해야 되고 내가 부족했던 걸 더 채워야 되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었어요. 근데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중요한 건 우리는 비즈니스 때문에 반드시 상승 곡선과 하향 곡선과 그리고 안정기와 또다시 올라가는 그 기간을 계속 거쳐 나갈 건데 그때 과연 나는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가 그 단단도에 따라서 이 헤쳐나가는 많은 분들의 그 상황들이나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저도 많이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많이 저를 점검했었던 부분들을 오늘 사장님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부터는 저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눈다 생각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 부분을 저는 계속 점검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100% 아직도 되지 않나요? 근데도 계속 이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저한테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결과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만큼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만큼 뭔가 따라주지가 않는 걸까 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뭔가 입문해서 너무나 빠르게 뭔가들을 진행해 나고 성장해 나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아픔들과 이런 경험들을 치르면서 내 결과는 사실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 이 시기가 지나면 내가 이만큼 이루어져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현재로 왔는데 사실 오고 보니까 딱히 제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그 순간적인 허무함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게 뭐냐면 왜 내가 안 될까? 이 생각보다는 내가 도대체 뭘 빠뜨린 거지? 내가 뭘 빠뜨렸길래 이 결과가 내가 세웠던 계획과 다를까? 결과물이 왜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까? 이 생각을 사실 정말 많이 저를 고민을 해봤었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쳐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비즈니스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다는 것보다는 성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어떤 게 내가 되어내야 될지 알면서 알고 하는 것의 재미를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꼭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 스스로한테도 진짜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무언가가 이렇게 진행이 힘들어하는 분들, 파트너 사장님들과도 미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스폰서링을 하다 보면 각자 이유들이 너무나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근데 그분들과 항상 미팅을 하고 제가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던졌었던 거는, 사실 똑같이 뉴스키를 만났지만 결과치는 같나요, 다른가요? 너무나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는 반드시 한 행위가 다를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딱 한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여기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뉴스킨의 입문에서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강의를 열심히 듣고 스킨에 올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되죠?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동이 잘 되지 않아요. 못해서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해서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대답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잘해요. 근데 안 하는 게 더 소리치죠. 예전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엔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왜 안 되는지의 원인은 자기가 보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항상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왜 안 될 거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걸 하면 되는 걸 아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이게 도돌이뿐인 걸까? 그리고 성장이 계속 멈춰있다는 거는 사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인정을 사실 빨리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가 6개월 뒤도 똑같고 1년 뒤도 똑같고 2년 뒤도 똑같다라면, 모든 게 정체라면 사실 그건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부터가 이해가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만나긴 하지만 누군가는 이 안에 남고 누군가는 떠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결과를 내고 어떤 누군가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는 이유, 그거는 안에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그 동기를 찾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와인 찾다가 집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와인만 300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하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건, 뉴스킨의 입문에서 뭔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는 나한테 반드시 와이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지, 어떤 미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히는 모르겠지만 막 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뛰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지 내가 유치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택한 거예요. 동기가 없는 사람은 무슨 택하지 않아요. 욕구 없는데 일 택하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가 각자가 리더로서 여기서 내 스스로 엄청난 고능을 키워갈 때 하나하나의 그 올바른 생각의 관점에서 나를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잡고 가는가, 이게 아마 빨리 성공을 바르고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저도 느꼈던 거지만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적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도 제 스스로 제가 안타까웠던 것처럼,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할까? 분명히 어저께 저한테 파이팅을 외치고 나갔는데 안 나타나는 그 빵에 그분은 왜 그러는 걸까? 루비 가겠습니다 하고 3년째 계속 루비를 외치는 분은 왜 그러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뭘까 이유가? 분명히 외쳤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없고 결혼을 해서 저희 부부가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이 가진 부모의 마음을 솔직히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 때문에 더 간절함 때문에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때문에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파트너 사장님 중에 아기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 엄마들이 아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우세요. 가장 많이 우시고 집에서 잘 주무시고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정말 인생을 바꿔주겠다 하고 집에서
먹고 자마신다. 잘 통하지고. 그러면 사실 여기 들어왔었을 때 저는 그분이 반드시 성공해야 될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왜? 그 눈물의 의미가 나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이가 있는 부모의 마음은 저렇구나. 그래서 무언가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이 엄마는 너무나 위대한 거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더 잘 자. 그래서 이래서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그 공감이 너무나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입문하자마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근데 제가 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엊그저께 저렇게 처음 봤잖아. 아니 그렇게 물어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정신 이렇게 속안에. 근데 그게 너무 공감 안 되는 거예요. 울었잖아. 너무 소름 끼쳐. 자식 하나만 저렇게 울었는데 잠이 어떻게 와. 막 이런 게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공감대 1도 없는 사람 아예. 그 저는 입문해서 제가 31살에 이사학을 전달받았을 때 한 2달쯤 안에 32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 와서 103호라는 서울 시스템 자리에 와서 친구의 초대로 한 달 먼저 비즈니스한 친구의 초대로 제가 이 서울을 와서 알아보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 친구는 한 달 먼저 비즈니스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LOI 진행 단계였거든요. LOI 진행 단계인 사람이 저한테 비즈니스 안내를 해주면 얼마나 안내를 해줄까요? 사실 그냥 열정으로만 저한테 뉴스를 전달했고 그 친구가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사람이에요. 뭔가 정확하게 들어보고는 싶은데 이 친구에게 설명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게 하고 제가 제 발로 여기 와요. 근데 여기를 와서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할게라고 했어요. 할 거라고 하고 저는 바로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그때 도착하자마자 비전을 본 거죠. 비전을 보고 하긴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일하던 그 평택이라는 직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했었던 건 뭐였냐면 네이버를 온갖 다 뒤져서 뉴스킨의 보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뉴스킨의 보상을 찾아서 뉴스킨의 그 보상 옛날 그 표 있죠. 표가 캡처돼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밤새 그 공식이 떨어질 때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보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건 빨리 대리점이 돼야 되는 게임이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때 제가 대리점이 돼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뭐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인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빨리 대리점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게 기한이 저한테는 뭐 언제까지 돼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뉴스킨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선택했던 마케팅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문 요청이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대문 요청이 오면서 대리점을 7,300PV로 일주일 만에 마감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스스로 뭔가 찾아서 계속 뭔가 진도를 막 해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못하는 게 공감되는 거예요. 이게 왜 힘들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 선생님과 제일 힘들게 소통 문제였어요. 소통. 이런 거 있죠. 1대1로 미팅을 하는데 마음에는 너무 욱하는 거야. 다 들어줘.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이해는 가지만 사실 진짜 이해 안 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마음으로는 난 이해 못해. 나는 그러지 않았어. 이거가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행위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이 의미가, 목적이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입문해서 뭔가가 너무 성장하고 싶어서 스스로 그냥 난리 부리스를 치면서 뉴스킨을 할 때도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3, 4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티매트도 되고 티매트 2회차까지 다 완성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딱 깨달아졌었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감정 낭비야, 시간 낭비를 했었구나. 그게 뭐였냐면, 이거 나 같은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무언가 예전에는 나의 역량이 부족해서 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다 되어지지 않고 조직이 확장이 되어지지 않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리크루팅한 스폰서는 저한테 비전 주고 말고 사실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업을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현장 안에서 왜 남아있냐는 거죠. 이건 제 비즈니스하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제가 이 안에서 성공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찾는 거에 엄청난 시간을 제가 들여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그 전에는 무언가가 아니야 변하겠지, 바뀌겠지. 물론 기다려주죠. 왜 그의 속도와 저의 속도는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무언가가 자기가 목표를 외치고 목적을 외치는 것에 비해 행동적인 부분이나 습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 자세적인 부분이나 변화를 택한 모습이 훗날에도 계속 똑같다라면 사실은 그분은 진짜 성공을 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원하는 거죠.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무언가를 다 이루고 그게 아무한테도 책임전가가 되지 않을 만큼 성공을 원하냐는 거예요. 제가 미성숙했을 때는 원인들을 많이 찾아냈던 것 같아요. 이 일의 중요성보다 내가 왜 되지 않았을 거에 대한 패배감,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서운함, 신난감, 그걸로 인해서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를 택했어요. 진짜 변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가짜로 말고 겉보여주기 식으로 누군가가 봤었을 때 굉장한 퍼포먼스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나의 사가 아니라 내면이 너무나 그게 풍겨지게끔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알 수 있게끔 너무나 간절히 변하고 싶다는 결단을 2년 전에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새로운 뉴스킨이 또다시 시작했고요. 제가 도전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저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목표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3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뉴스킨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적으로는 후회가 없어요. 단지 내 리더십의 역량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지. 저는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전을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한다가 1번이에요. 파트너한테 기대는 순간, 스폰서한테 기대는 순간,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해요. 무언가 바라면 실망스럽죠. 그게 되지 않았었을 때. 근데 온전히 내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면 사실 존재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게 주변의 모든 것들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아직까지도 1000%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던 게 이 한 가지였었어요. 뉴스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건 딱히 그렇게 오래가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언제든지 주저앉으면 그냥 한 2주 탈근하면 또 다시 일어났고 뭔가 마음이 속상했으면 또 좀 추스리면 다시 괜찮아졌는데 이상하게 이 열등의식은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열등의식이 아니라 그냥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형제라인들을 잘하고 계시거나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그냥 좋은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동기부여인지 아니면 열등의식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과연 그의 성장이 배가 아프냐, 저 사람이 잘 되는 거가, 저 사람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진짜로 배우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싶다라면 그게 좋은 동기부여라면 잘하는 그한테 가서 뉴스킨을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열등의식은 뭔지 아세요? 안 배우죠.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죠. 왜요? 그건 열등의식이에요. 저 사람한테 묻는 무언가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라이벌이 어딨냐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다 똑같이 만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경쟁하는 거야, 혼자. 남은 나랑 경쟁도 안 가. 나 혼자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 무언가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 혼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식 성장이 더 많이 빨리 성장하고 진짜
저는 선수는 혼자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다른 사람은 다 커 보이고 나는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계속 들들 못 가요. 겉으로만 큰 사람인 척하면 뭐 하냐는 거죠. 속은 작기 때문에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잘 삐지고 뭔가가 금방 토라지기도 하고 집에서 날 자책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목표 달성만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꾸려면 내가 마음속 안으로 진짜 성장을 해야지만 내 그릇이 커져야지만 어떤 누구한테도 배울 수 있겠구나. 연차에 상관없이 핀에 상관없이 다 배워서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무섭게 성장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요청하는 걸 잘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인정하는 것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인정이 되니까 요청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도움 요청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핀 타이틀 상관없이 누군가한테도 물어보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런 자세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결국에 누가 좋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내가 부정인간 수시로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저를 점검했던 건데 너무나 놀랬던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거라고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0.1%도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인간인지라 마음의 혼란이 계속 있잖아요. 마음의 혼란이 계속 없을 수 없어요. 미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워. 사랑으로 감싸주고 뭔가 다 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아직 그게 부족하니까 미운 건 계속 미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 너무나 저를 괴롭혔는데 이걸 제가 자가진단하면서 그랬다가 또 고치려고 하고 그랬다가 또 고치려고 하고 계속 저렇게 만져가는 중인데 이 자아상이 저희가 항상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절대 생성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내가 무언가가 결과를 확 입증이 돼서 그것도 물론 리더십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과와 내실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결과 내실을 얼마큼 함께 갖고 가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내면의 상태예요.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하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많냐면 그냥 주변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냥 형제라인이 뭘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핀을 갖는지, 내 형제라인은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잣대가 나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늘 먼저 하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안전한 것만 하면 투입하죠.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제 자신한테 딴 건 모르겠지만 감사했던 건 도전정신이었어요. 그냥 될까 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후발주자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만큼 더럽게 많이 실패했어요. 진짜 안 좋은 결과도 많이 냈고요. 근데 후회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걸로 굉장한 깡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도전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도전하고 나서 실패했었을 때 그 과정 안에서 깨우치는 거는 아무리 남들이 책 안에서 100번, 1000번 읽고 나서 배우는 것보다 절대 잊지 못할 몸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부정적인 내면이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리고 변명을 잘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바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직이 너무나 멋있게 확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의식을 하진 않았지만 스폰서님이 보기엔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늘 변명을 잘하는 거, 변명을 잘하는 것까지 괜찮지만 내가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부연 설명을 계속 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부연적인 설명이에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못하는 건 싫고 그렇지만 잘할 자신은 없었을 때 많이 발생되는 내면의 상태예요. 선동을 잘한다. 이것도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부정. 내가 부정적으로 무언가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합리화가 돼야 되죠. 왜? 나 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남들한테 나는 지금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상태라는 거를 입증으로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같은 대상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의 대열의 소리보다 목소리 큰 쪽으로 오래 남긴다. 이거는 중심이 없는 거죠, 마음. 리더십이라 하는, 저도 아직은 제가 영향력 있는 리더는 아니지만 마음 안에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명확하게 있으려면 뭐가 옳고 그른지도 빈바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번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소리 큰 쪽에 따라서 내가 휘청휘청 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뭔가 이거를 막 하는데 그러면 우르르 그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이걸 하는데 그럼 우르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결국에 본인 비즈니스는 왼쪽을 왔다 갔다 여러 방법들만 시도하다 결국에 자기 비즈니스의 방법이나 감각을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 오랜 시간 악순환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힘인데 평상시에 내가 쓰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의 상태가 가장 많은지,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악평을 하거나 이런 거에 특출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드린 항목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내면 안의 상태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같이 바꿔 나가는 걸로 노력해보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게 청구가 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과정이지, 제가 이거를 1000%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긍정의 내면이니까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언어와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각자가 분명히 저 사람만 보면 언어와 눈빛과 표정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뭐야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그 이름을 서로 불러봐요. 자, 준비되셨죠? 네. 다 떠오르셨죠? 네. 하나, 둘, 셋! 최인경, 최인경 들렸어요, 최인경. 최인경 사람이 누구세요? 와, 본인이 본인 이름 부르신 거 아니죠? 누군가가 어떤 긍정적인 내면의 상태라는 단어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이라고 찍어준다고 그 사람은 너무나 멋진 리더로 성장해 가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확신에 가득 차서 늘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만나면 늘 미래 얘기를 해. 비전을 제시해. 그래서 자꾸 지금 현실이 힘든 것보다 앞으로를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그런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리크루팅은 어디서 끝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 끝나요. 내가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로 상대방을 리크루팅하고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빛과 이 언어의 확신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확신에 가득 차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었을 때 어떤 누군가가 그 호기심을 느껴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이 뭔가 나가셨을 때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요즘 들어서 그만이 알게 돼. 나는 바깥에 나가면 일단 뉴스키 배지 떼고 그냥 나의 상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은 과연 이런 사람인가이냐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만감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만감은 배우지 않으면서 근자감이죠. 배우진 않아, 노력하진 않아. 그치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늘 외쳐요. 근데 자부감은 늘 성실히 배우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똑같은 거에 대한 확실히 있어.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게 리더인 거죠.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게 조직 원들이고, 그래서 각자가 이 상태로 점점 가면서 리더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성취도가 되게 높아요.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한 평가를 위해서 막 뛰지 않다는 거죠. 칭찬받기 위해서. 다수의 평가가 나한테 환호를 해주는 걸 바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뭔가가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뭔가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상태인가 스스로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격려, 칭찬, 감사의 언어를 늘 자주 사용하는 거. 사실 제가 가장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칭찬도 하고 싶을 때, 격려도 하고 싶을 때 딱 삐뚤어진 거 아니야. 마음이 12번도 바뀌었었거든. 미웠다, 사랑했다, 미웠다, 사랑했다, 미웠다, 사랑했다. 그리고 또 삐뚤어지면 안 돼. 근데 여기에 너무 내가 이렇게 적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 표현에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가장 안 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건방지게도. 내 기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정이 제가 스스로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근데 이것 또한 또 내가 다 바꿔내야 된다. 결심을 하고 나니까 쉽진 않지만 조금씩은 변화가 되어가거든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진절머리 나는 문장이기도 해요. 다른 결과를 택했을 때 2년 전에 제가 했던 건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생각도, 행동도, 일하는 패턴도, 안 해봤던 방법까지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완해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가 경주마처럼 열정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에 왔을 때 한 번 저를 피드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개운 세대로 완벽하게 어떤 누군가는 일어나갔다라면 그분은 계획과 실천과 변화를 모두 다 동시에 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제가 그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수리하지 않고 뛴다라는 건 사실 굉장한 나중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너무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예시들도 많이 봐왔었어요.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데 내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아. 나는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 그래놓고 1년 뒤에 내가 왜 결과가 이밖에 되지 않았지? 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지 못했어. 나의 행동이 부족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변화에 대한 마음 상태가 문제인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나를 피드백하고 그 속도를 배로 올리든지 아니면 나의 행동량을 배로 바꾸든지 아니면 성장의 포커스를 더 배로 노력해야지만 결국에는 꼭지점으로 정해놓은 내 목표가 가깝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계신 분들도 내가 만약에 작년 대비 아니면 6개월 대비 내가 어떤 세웠던 개인적인 계획에 대한 목표 달성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해왔던 목표, 패턴, 방법들을 싹 점검하셔서 수정하고 다시 뛰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어느 순간 막 뛰어보다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조차 제 스스로 피드백이 안 될까봐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한참 가다 들까봐. 근데 그런 거 자체가 한 번쯤 꼭 뉴스킨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모르고 나서 뉴스킨을 계속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뉴스킨이 될 거예요. 내가 문제가 뭔지 몰라. 문제가 뭔지는 몰라. 근데 잘하고는 싶어. 근데 계속 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돼. 뭔가 결과도 좋지 않아. 그러면 분명하게 그리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인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건 스폰서님의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는 듣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영원히 안 볼 수 있어요. 뭔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가 또 틀어진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들을 때가 따로 있구나. 그게 인정이 되고 뭔가가 정말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 그때 진중하게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저 또한도 그게 다 튕겨나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뭔가 그냥 열심히만 들릴 때 왜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저런 지적을 하지? 왜 나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왜 불편하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저도 굉장히 저한테 마음 안에 튕겨내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비워내지는 것 또한도 저한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비법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은 아니지만 뉴스킨의 비법이 있다라면 저는 이 작은 승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뉴스킨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뉴스킨에 입문하면 첫 번째로 사장님들이 어떤 걸 설정하셔요? 비전을 봤어요.
이 안에서 기본기도 트레이닝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그 다음 설정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제가 무서우세요? 목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해볼까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세요? 껴야 되니까. 근데 목표를 설정하는 내가 세운 목표를 1년 동안 우린 작년 이맘때는 있었죠, 분명히. 그때 무언가의 계획을 사장님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딱 돌이켜놓고 1년이 왔죠. 근데 올해 12월에 내년을 계획하고 계시죠. 자, 올해 한 해를 돌아봤었을 때 내가 세운 목표를 다 달성하셨습니까? 난 달성했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자랑스럽게 들어보실래요? 진짜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100% 못했거든요. 자, 우리 사장님 강조 정말 많이 들어요. 김현정 사장님 맞죠? 자, 큰 박수 한번 맞주세요. 아마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야기가 공감이 되게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작은 승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표를 정확하게 짜요. 그리고 누구나 계획은 다 있어요. 근데 누수길 입문하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좀 못 봤어요. 각자 계획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내년도에 한 해 계획을 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 뒤에는 1년이 지났었을 때 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하루의 비밀이 담겨있거든요. 하루의 비밀이 담겨있는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목표 설정하고 1년의 계획을 딱 짠 순간 나한테는 아직까지도 365일이 남아있을 거라는 착각.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 안에 있다 보니까 오늘 당장 뭔가 안 해도 안심인 거죠. 왜? 내일 2배로 하면 되니까. 혹시 이런 비즈니스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거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오늘 할 일을 그렇게 오늘 하지 않으면 일단 내 성공의 100% 중에 1% 깎인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2배를 하면 되지 쉽지 않을걸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죄송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보내고 2달을 보내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귀신같이 똑같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 목표를 변경해요. 좀 더 낮게. 분명히 다이아가 목표였는데 루비로 바뀌어있거든. 만지부가 목표였는데 뭐 7천원이 바뀌어있고. 이건 뭐냐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다 보니까 벅찬 그럼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어쨌든 일주일 안에 대리 정도 마감을 해봤었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1,200만 원이라는 커미션을 뉴스킨 안에서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킨 솔직히 큰 강도를 들여서 뉴스킨을 초반에 막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뉴스킨 사실 만만하게 봤죠. 그러고 나서 그 오픈발이 다 끝나고 한번 소비자가 싹 제가 관리 능력이 없는데 뭔가를 그냥 막 주워 담기만 했었을 때 파트너도 뭔가가 내가 줄 게 없을 때 막 그냥 주워 담기만 했었을 때 막 리크루팅 했었을 때 엉망진창으로 뉴스킨을 해도 열정으로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도전한 뉴스킨이 뭔가가 제 미천이 드러납니까? 제가 줄 수 있는 한계치, 저희 능력치 이런 게 미천이 딱 드러나니까 싹 이게 바닥을 치면서 뭔가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6개월 만에 금방 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개월 동안에 있던 게 다 없어지고 나서 새로 만들려니까 왜 그동안 하는 방법을 다 까먹었던 거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법보다는 열정이랑 에너지로 한 거지 내가 뭔가 알아서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무너지는 겁을 먹고 나니까 두 번째 다시 일어설 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도전하는 거에서 겁이 났어. 근데 그때 몇 번을 땅굴을 팠다 일어났다 땅굴을 팠다 일어났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나중에 어떤 제가 강의를 하나 듣게 돼요. 근데 그 강의 안에서 어떤 선배 사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였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셨냐면 어떤 그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자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완전히 자기를 스스로 이길 만한 하루의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잡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나에서가 누수킨으로 앞으로 성공할 건데 정했어요. 성공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을 할 거라고 정해놓고 딱 봤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아무리 성공할 거라고 하더라도 죽기보다 하기 싫은 행동들이 뭘까라는 걸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소름 끼치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누군가한테 명함을 주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를 알고는 나머지는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시스템도 나올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직까지 존심이 내려지지 않아서. 이때 이 강의를 듣고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성장하고 싶다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과 먼저 싸워서 해치워버리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택했던 건 집을 싸서 저희가 충북 음성군 그만큼 부분이거든요. 저희 부부가 신혼집이. 근데 거기에서 보따리 하나를 챙겨가지고 저희 신랑 누나 형님네한테 전화를 해서 신세를 져요. 형님 저 짐 싸갖고 잠깐 좀 신세 좀 지겠다. 6개월만 좀 봐달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버스가 없다. 진짜 버스가 없었어. 그래서 그 군포라는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선릉 시스템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를 이동을 해야 돼요. 항상 4시 반에 일어나서 결국에는 6개월 동안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했었던 이유는 싫어하는 것을 초반에 그냥 다 아침부터 헤쳐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매일 눈을 뜨고 그 피로한 눈을 비비면서 더 자고 싶어, 오늘 하루는 머리숱을 빠질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오늘 지면은 완전히 누수kin이 진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진짜 악착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날 때 제가 저한테 가장 큰 동기를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지하철을 타러 그 골목골목을 막 내려서 이제 딱 지하철 쪽으로 달려가다 보면 제가 항상 지나가는 그 도로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로가에 맨날 아저씨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에요.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이렇게 등산 가방 같은 거를 맨날 메시고 거기서 다 쪼그리고 앉아서 주먹밥 같은 거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관심 없게 지나갔어요. 그냥 어르신들 어디 여행 가시는구나. 관심 없게 맨날을 지나가다가 그게 어느 날 눈에 되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막 모닝을 나가는 게 쓸쓸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파트너가 없을 때 그냥 거기를 계속 꾸역꾸역 나가면서 어느 날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하는 분들이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용역을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나가요. 근데 저 그때 어떤 많은 생각들을 했었냐면 나에서 네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이분들처럼 내가 살 수도 있어. 아침에 저를 깨웠던 거 그 정신 번쩍 나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갔고 그 다음에 제가 했었던 행동은 8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매일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를 해요. 근데 사실 너무 소름 끼치는 건 그렇게 열심히 전단지를 돌렸는데 한 명도 소비자가 생기지 않아요. 혹시 그걸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단지를 크게 열심히 돌렸는데 뭔가 결과가 내가 하는 행위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어요. 어떤 시험에 드냐면 내가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왜 돈 받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8개월 동안 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겨냈더니 그 꼴드 명단에서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배출되지 않았지만 송해나 인스타나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거 기회 승리구나. 온갖 성공의 에너지를 나한테 끌어 집중하는 거구나. 전단지가 누군가를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행위가 사람을 끌고 오는 거구나. 이건 자석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인사 2,000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매일매일 했던 그 내 행위 안에서 자존감은 내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 결국에는 저 보고 계시죠? 하늘을 보면서 모두 외쳤을 것 같아요. 저 보고 있죠? 저 이렇게나 간절해요. 저 1순위로 성공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미친 여자처럼.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를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한 강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강단이 생겼냐면 이제는 결정하면 다 할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까지 생겨요. 만약 내가 무언가가 결정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루를 점검해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 아침에 뭘 이기고 있는지. 내가 편한 걸 더 편하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라는 거는 내가 죽기보다 싫은 걸 하는 게 변화거든요. 죽기보다 싫은 게 과연 나한테는 무엇일까? 내가 누수기는 하기라고 작정을 했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사실은 이거는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그거를 점검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내년도에는 아마 선생님한테 엄청난 결과를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매일을 이겨야 돼요. 매일을 이겨야 돼요. 목표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세운 목표를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많은 결과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정말로 내가 개운 계획들을 퍼펙트하게 하고 들어갔는가? 그럼 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는 거죠. 왜? 훗날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나를 채워줘 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세운 계획을 못했어.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깎아먹은 거예요. 진짜로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성장의 지름길이고요. 이 사업 하면서 많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조급함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히 배출되어 가고 있고 이게 마음이 조급하니까 일을 망쳐요. 근데 왜 조급하냐면 준비가 늘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급해요. 우리가 항상 마감을 할 때나 어떤 뉴페스타나 뭐 이런 행사나 본사 로드맵이나 이런 거 달성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가장 고생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진짜 마감 때 일주일이 집이 가장 높대요. 본사 데이터도 매달 그리고 프로모션 직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에너지를 보면 해내요. 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초반부터 했다라면 말을 참 편하게 다음 달을 계획하면서 무언가 쉬면서 누수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일까지 그렇게 숨막히게 달리는 분들은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준비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미뤄하는 습관이 반드시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비즈니스 스폰서님 이경수 스폰서님인데 이경수 스폰서님이 제가 팀메이트 진행할 때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마감은 이틀 전에 다 끝내놓고 쉬래요. 그 다음 달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판까지만 미친듯이 맨날 달리는. 그러고 나니까 지치거든요. 그 다음 달 초반에 좀 쉬어요. 초반에 쉬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가 오니까 끝장만 내고 이런 소리 계속 들어요. 마지막도 또 개같이 막 뜯다가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경 선생님 보기에 저 얼마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어린애가 뭐 이렇게 가겠다고 막 뭔가를 하는데 근데 그게 초반부터 계속 꼬박꼬박 무언가가 그게 준비가 되고 매일매일 목표를 이룬 습관을 들이면 사실 조급함이 없어요.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많이 오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조급해질 때. 제일 많이 와요. 그럼 그때 부정이 확 껴요. 건데? 죄송해요. 깜짝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지만 뭔가 내가 개워지지 않는 이유. 성공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준비하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게 사실 준비하는 거거든요. 의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또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의지와 나의 하루에 대한 준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게 스킬인 것 같아요. 성공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결과를 되게 부러워하고 뭔가 빠르게 성장한 분들의 어떤 그 값어치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어떤 누군가의 그 위치를 되게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하트적인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리더 선생님들 만나면. 저 또한 예전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시간을 썼는지에 궁금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분의 보이지 않는 낮과 밤이 어땠을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싶고 너무 잘하고 싶고 진짜 뭔가 결과를 잘 내고 싶은데
나는 어쩌면 이분들의 자리나 위치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감만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건 정말 그분의 하루를 관심을 두자.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하루를 관심을 두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지 관심을 두자. 근데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위야,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위가 나눠져요. 무언가 퍼포먼스적으로는 1등일 수 있어요. 우리가 팀방 안에 다 같이 행진하는 여럿이 있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동기를 주고 액션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행동 같은 거를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굉장히 부실하면 그것도 겉보여주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그렇다고 해서 비밀리에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 남들이 보기에도 우와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그걸 결과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퍼포먼스적으로만 강한 사람이 아니었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적으로 보면 하나도 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더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것부터 점검을 해나가기 시작했을 것 같아. 그때부터는 뱉은 말을 책임지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를 진짜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묵묵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분들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훨씬 뒤처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내기 시작했고, 내가 어떤 것들이 뒤처졌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다시 보완해서 또다시 뛰고 있는 중이거든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 이 소리는 리더사한테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는 저 양으로 승부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으로 승부한 거에 비해서 제가 부족한 거에 있어서 많은 팀을 담아내지 못했었고 또다시 팀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양에서 반드시 질이 나와요. 이 공식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뉴스키는 힘들게 하고 단순 복잡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단순해야 되는 일인데 굉장히 복잡스러운 뉴스키를 바뀌더라고요. 방법들이 계속 붙어요. 나한테 도구 세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10명을 만나는 사람과 100명을 만나는 사람과 어떤 분이 확률이 높을까요?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탓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냐면 10명을 정말 만나면요,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꼭 있어요. 그분이 리더가 될지 안 될지 그건 겪어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보고 뭔가 욕구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플하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한테는 그런 자금 같은 일대가 몇 명이 있길 바라는지 먼저 체크해보는 거죠. 내가 6명이다? 내가 8명이다? 그럼 몇 명 만나야 되죠? 우리가 10명의 일대를 세우고 싶다 그럼 몇 명을 만나야 되나요? 그럼 100명을 빠르게 카운트하면 되는 일인데 명단이 없으니까 카운트를 못하겠고 10명 안에서 엄청난 뽕을 뽑기 시작해요. 갔던 사람도 초대하고 집에 간 사람 다시 초대해서 얼르고 달랬다가 다시 파봤다가 그분을 다시 또 초대했다가 소개를 해달라 했다가 그 안에서 계속 맴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송하지만 물을 바꿀 만한 리더는 안 나와요. 이건 사실 팀 안에 계속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영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캐스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리더인조차가 그룹을 크게 만들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리더조차가 내가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목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저도 또다시 정말 새로운 6명의 판을 지금 짜고 있어요. 신규. 올해 저는 그게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 60명을 지금 빠르게 만나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초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 경험이 있죠.
기존에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한테 노하우가 더 붙었을 거고 실력도 조금 더 추가가 됐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10명 만나면 한 명이 김씨가 왔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3명만 만나도 3명한테 비즈니스 전달해도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 보는 눈도 바뀌었고 전달하는 에너지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는 실력이고 감각이고 그건 내가 계속 바깥에서 뭔가 실전으로 해내봐야지만 붙는 어떻게 나아야 그 비즈니스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겪어내는 게 장땡이에요, 무조건. 내가 누군가 하나 통신이 리크팅해서 데리고 오면 스폰서가 잘 담아주겠지. 이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건 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하게 찾아내는 거. 근데 그건 내 몫인데 이 실력을 빨리 키워내지 않으면 사실 파트너 사장님의 호응 능력도 떨어지고 누군가를 리크팅할 수 있는 에너지도 떨어지고 일단 실력이 되지 않고요. 반드시 양에서 질로 승부 보셔야 될 게 있고 질에서 양으로 승부 보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적 성장, 독서 이런 건 저는 질로 승부가 아니에요. 한 책을 6개월 동안 읽었던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요. 강의도 48번 계속 들었던 게 있어요. 그걸 다 받아서 적을 때까지. 왜요? 그런 건 진로 승부 봤어요. 한번 아침에 틀어놓고 쑥 지나가는 거는 제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더라고요. 다른 강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잠재의식 속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강의는 미친 듯이 돌려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 학습하고 반복 학습하니까 진로 바뀌어 나가고 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목표에 대한 함정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정말 늦게 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표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아까도 이게 제가 이거 저희 신랑이랑 막 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한 건데 목표 전과자가 있어요. 목표 전과자라는 뜻을 아십니까? 약간 감이 오시죠? 목표를 잡고 튑니다. 목표를 계속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목표 잡는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직 성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느냐. 근데 상습적으로 목표를 외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목표를 잡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목표를 세워요. 그렇게 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포기해요. 이게 진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도 목표 전과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늘 계획을 1등으로 세우시고 손도 제일 먼저 드세요. 그리고 자 올해는 그룹에서 이런 게 목표입니다 하면은 1번으로 맨날 제출하시고 손도 가장 높게 드세요. 뭐 이거 신청하실 분 개톡 주세요. 그럼 가장 개톡이 빨리 와요. 근데 그분이 계속 2년 넘게 달성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목표를.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잡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군대 사장님이 한 번만 더 목표를 외치면 아구창을 때린다고 다시 한 번만 목표를 얘기하면 아우창을 날리겠다. 목표 전과자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목표를 외치는 파트너가 당연히 예쁘죠.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뱉는 건 누가 먼저 듣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먼저 듣어요. 근데 내가 실패하는 것도 누가 먼저 가장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빨리 알아요. 중요한 건 내가 입으로 뱉었을 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게 몇 번만 반복되면 잠재의식이 습관으로 바뀌어요. 그 잠재의식 속안에서 어떤 게 세팅이 되냐면 목표를 외쳤어. 실패했네. 목표를 외쳤어. 실패했네. 이게 3번, 4번, 몇 번만 반복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마음속 안에 내가 나한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목표 외치지 마. 어차피 또 못할 거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안 주고 싶지 남한테 안 주고 싶지가 않아요. 남한테 이겨서 뭐 할 거냐고 무스키는 나한테 지니까 목표를 못 이루는 건데. 그래서 흥분과 열정인지 정확하게 내가 참고를 해야 된대요. 흥분은 2주 있다 없어지고 한 달 있다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요. 내가 이 에너지 때문에 분명히 가슴이 떴다고 했는데 작은 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사무치고
뭐 힘듦에 바로 뻐그러지고 아침잠이 힘들고 이거 사실 잠깐 흥분한 거야. 열정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자 결국은 해내는 그 행동과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열정이에요. 그걸 1년 이상 끌어간다? 1년 뒤에 결과 안 나오면 제가 뭘 주지? 하도 장지지한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요. 근데 저는 800번 해봤잖아요. 제가 1년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 사람도 1년 동안 해본 말은 못해요. 근데 저는 8년 동안 그걸 해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이것도 좋대, 저것도 좋대, 들어봤더니 이것도 괜찮다더라 이런 스폰서가 될 것인가? 이왕이면 내가 핑계 없는 그룹을 만들고 싶다라면 적어도 내 스스로가 해볼 거 다 해봐야지 그것만큼 에너지가 저 나간다고 생각해요. 도전하는 리더한테 반드시 그런 리더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혼자 너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뛰는 것 같은 거,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거에서 그냥 너무 많이 고군분투를 했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겠지. 이렇게 해야 나 같은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 나오겠지. 내가 정도껏 하면 정도껏 하는 사람이 올 거고 내가 모든 걸 걸면 걸 사람이 오겠구나. 그래서 걸어서 하고 있고요. 안 된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한계에 도전해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그걸 유지해 보셨다면 결국에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든 걸 좀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를 더 빠르게 해내야 되겠고 이걸 더 잘 내야 되겠죠. 제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진짜 지키고 싶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부자를 택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고 남들과 다른 5%의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뮤지컬을 선택했는데 왜 고통스럽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죠. 고통스러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살고 싶고 원하는 삶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걸 지불하고서라도 저길 가고 싶다라고 결정했는데 왜 지금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게 원망이고 이게 아픔이냐는 거죠. 그게 저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행복한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변화를 택하지 않으면 내 조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고요. 저도 이렇게 변화를 미친 듯이 택하는 리더 사장님들한테 더 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거예요. 물론 아직도 역량 부족이라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도 없고 때로는 모든 파트너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람이겠지만 그것도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것도 더 변해야 될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선택했다는 책임져야 하는 일이 저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최근에 파트너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짜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일하는 병원에서 어떤 누군가가 허벌라이프라는 그거를 2년 전에 만나서 이제 그만두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2년이 지나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솔직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분의 이야기가 떠도는 거예요. 어떻게 떠드냐면 폐가 망신, 다단계하다가 집안 다 잘못됐고 저부터 다 까먹었댄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망해서 직장으로 들어왔댄다.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이 남들이 알지 못하면서 하는 거 험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는 뭐가 더 마음이 아프냐면 이분은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절대 못 보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어설프게 선택했다가 이거 좀 안 되네 하고서 간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 다 뉴스기 못 보게 하는 거 아세요? 저희는 공동의 책임자로서 네트워크가 된다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되고 그런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기를 다르게 하고 싶고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커졌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이거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뭘 기억하라고 하죠? 저기에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저 주어지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가로 우리는 젊음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 젊음을 훗날의 내 모습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성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